공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대의원 및 전략지역당원 역할 재정립 TF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특히 오늘 우리 권리당원 분들께서도 자리에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쪽에 태극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 그리고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빈 소개와 참석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출한 당원 최고위원이시죠. 박지원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대의원 권리당원 역할 재정립 TF를 이끌고 계시는 당 사무총장 맡고 계시는 조승래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 순서대로 저쪽부터 우리 윤종군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김우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부산의 우리 박영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을 맡고 계시는 김문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역시 우리 TF 위원을 맡고 계시는 남영희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역시 위원을 맡고 계신 강덕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민원실장을 맡고 계시는 이모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당 사무부총장 맡고 계시는 문정복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대변인 맡고 계시는 박지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서 단장 맡고 계신 우리 조승래 TF 단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대의원 및 전략지역당원 역할 재정립 TF 단장을 맡은
사무총장 조승래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델리민주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온라인도 접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당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민주당은 당원이 560만 명, 일반 당원이 560만 명이고 당비를 약정하신 당원들이 한 300만 명 정도 되고 실제로도 당비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 한 165만 명쯤 됩니다. 이렇게 매우 거대한 정당이고 이런 정당에게 특히 우리 권리당원들께서 이 정당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 주권 행사의 폭이 갈수록 커졌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민주당의 역사는 당원 주권이 확대되는 역사였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대의원들이 당 총재나 대표를 선출했던 시대에서 2018년도에는 그 비중을 줄이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15% 그러니까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이해찬 전 대표 또 이재명 대표님의 또 당원 주권 확대를 위한 그동안의 일관된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정청래 대표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약을 내걸고 또 당선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8월 달에 바로 대표 취임하자마자 당원 주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결국에는 그런 우리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이런 안들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모로 이제 걱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과 전국 정당화라는 것이 과연 충돌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고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것이 대의원을 비롯해서 핵심 당원들의 역할을 또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것과 전국 정당화를 추진하는 것 그리고 대의원, 상무위원 등 핵심 당원들의 역할을 또 강화하는 것 어찌 보면 조화가 안 될 것 같은 이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반드시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어떤 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의 판단이었고 그 결과 1인 1표제 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정당화 보완책이라든지 대의원, 상무위원 등 핵심 당원들의 역할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논의들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워낙에 우리 당의 열세 지역의 그 지역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어렵게 정당 활동을 하고 계시니 지역위원회 법제화 혹은 뭐 지구당 부활이 되겠죠. 뭐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정말로 어려운 곳에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당원과 지역위원장 또 핵심 당원들에게 정당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공간적 토대를 또 만들어주자는 논의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민주당이 당원 주권 확대라는 큰 방향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되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함께 같이 강구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TF도 만들게 됐고 이런 토론회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텐데 이 의견들 그리고 현장에 와 계신 당원분들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신 당원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겠다는 말씀을 인사말 예 잠시만요 예 인사말 끝난 다음에 예 그렇게 그 인사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부러 당원전으로 이 장소를 정한 것도 국회나 이런 곳에서 하게 되면 사실 출입이 더 어려우세요. 그래서 출입이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당원전에서 했지만 당사는 아시다시피 이 공간이 제일 넓은 공간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잠시만 주목 좀 해주십시오.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예 잠시만 좀 조용히 좀 해보세요. 예. 그래서 특별히 그 안전상의 문제가 없으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나 대신에 이 공간에서는 서로
우리 같은 당원들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의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소위 이제 이 토론에 서로 방해가 되는 그런 행동은 서로 삼가하면서 우리가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싶고요. 하여튼 요 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또 안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뭐 자유롭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좋겠습니다. 예,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못 들어오신 당원분들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당원 여부를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원 여부가 확인된 당원분들은 이 자리에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당직자들이 밑에서 당직자들이 다 그렇게 당원 여부를 확인해서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보통 이제 핸드폰 약정 같은 거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당비가 들어오지 않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직자들 실무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처리하는 분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토론회의 그 순서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우영 의원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한 10분에서 한 15분, 길어도 20분 안쪽으로 발제를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토론을 해 주시는데, 우리 박지원 최고위원, 그 다음에 윤종군 의원, 그리고 박영미 위원장, 김영배 의원, 이런 순서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한 다음에 또 이게 플로어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셔서 위원님들 신청하시는 위원님들 발언을 들은 다음에 또 신청하시는 우리 당원분들 몇 분 발언 신청해 듣고 그런 다음에 종합적인 토론을 하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의원 및 전략지역당원 역할 재정립 TF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우영 의원님께서 당원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해서 간략하게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은평을 지역 국회의원 김우영입니다. 네. 빛의 혁명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과거의 죽은 자들이 오늘의 산자를 살렸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미래에 우리의 그 후손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박또박 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의 민주당이 영광스러운 순간, 또 패배의 순간들을 잘 돌아보고 다시는 과거와 같은 패배, 윤석열 같은 그런 자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구조적이고도 제도적이고도 확고부동한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수로 있을 때 감옥 안에서 미래는 인터넷과 AI가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 라고 80년대 초반에 예측을 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투쟁력도 뛰어나지만 창의적인 생각으로 또 집단적인 의식으로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창조적이고도 유능한 정당이다. 그것이 우리 정당의 DNA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넷 열풍으로 노사모가 일어났고 그 노사모의 그 국민 참여 경선으로 노무현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 광우병 시위 여고생들이 주도했고 세월호의 아픔을 이겨내면서 그것을 촛불혁명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혁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렇지만 그 촛불혁명의 그 뜨거운 의지가 문재인 정부 때 그것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구조적으로 시스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사람의 기대는 정치, 또 문화적인 이미지나 퍼포먼스에 의존하는 정치, 그런 것들 때문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검찰, 또 관료, 그런 선출되지 않은 엘리트들
때문에 우리가 지난 정권 창출을 실패하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이 탄생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검찰 독재의 지난한 탄압 속에서도 선출된 민주당의 선량들은 당 대표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검찰의 올가미 안에 밀어넣으려고 했던 그 고통이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이 당원존에서 우리 의병과 같은 당원들이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같이 투쟁해서 당대표를 지키자 했던 것이 재작년이었습니다. 그 흐름으로 공천혁명을 만들어냈고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의 올가미로부터 지켰죠. 그리고 계엄과 검찰 독재의 탄압을 예측하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 싸움을 대비했기 때문에 12.3 때 우리가 그 어려운 내란 세력을 응원봉 세력과 함께 연대해서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과를 일시적인 문화 현상으로 또 하나의 기념비로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정당의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게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당원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뭔가? 직접 민주주의의 힘을 일시적인 투표 행위, 당대표를 선출하는 하나의 투표 행위로 그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선출해놓고 한숨 짓는 과정은 이제는 옛날 일로 돌려버리자. 선출도 하고 그 선출 과정은 대의원과 당원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1대1 투표로 표의 등가성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자. 그것이 이번에 당원 주권 정당을 위한 당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당원은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1인 1표 정당을 이거는 자, 예, 그 의견이 예, 있다고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자, 1인 1표 정당에 그치자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의견을 또 말씀해 주시면 또 듣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한 번의 선출 1인 1표로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의 의사결정에 당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원을 하나의 플랫폼 정당으로 만들어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당원 누구나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 이런 것도 당원들이 스스로 발의를 하고 투표를 통해서 정책적 의사결정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1인 1표를 모든 정책 결정의 목표로 삼지 말고 그건 하나의 수단이다. 모든 당의 제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한 당원들이 당원 플랫폼, 여러분의 SNS, 휴대폰에 있는 민주당 앱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주권자로서 의사를 표명하고 투표행위든 그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것을 당의 지도부가 채택을 하는 그런 정당 플랫폼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시적인 당대표를 뽑는 1인 1표에 거쳐서는 과거처럼 구조화되고 또 시스템화되지 않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면 또 다른 지배 세력들, 엘리트 세력들, 또 우리의 분열들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다. 구조화된 플랫폼 정당 1인 1 주권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플랫폼 정당을 위해서 CDO라고 해서 최고 디지털 책임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대통령이 되셔서 AI 대전환을 주도를 하고 계시죠. 뭐 요즘 엔비디아 어쩌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정당은 과거에 DJ 대통령이 인터넷과 AI를 예측한 것처럼 가장 선도적으로 AI와 또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핵심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빛의 혁명을 수용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요지입니다. 두 번째는
대의원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당법에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 대의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들은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간 균형을 위한 균형자 역할도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정군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그 대의원 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 그 지역 간 균형 발전의 논리를 보완하는 방향을 제시를 할 겁니다. 제가 제시하는 거는 지역당을 부활하고 지역당 커뮤니티에 당원들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당원 활동가, 당원 사회자로 대의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숱하게 당원들이 뭔가 의지를 밝히지만 하나의 민원을 제기하는 당사자처럼 당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각 지역마다 지역당을 부활시켜서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당원들이 모여서 그 당원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활동가, 다른 표현으로 퍼실리테이터라고 그럽니다. 퍼실리테이터. 그 지역 조직 당원 활동가를 대의원으로 선출하자. 그래서 그 당원들이 평상시부터 당원을 대리해서 여러 가지 지역마다의 문제, 또 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 등을 모을 수 있는 당원 활동가가 대의원이 되도록 대의원의 활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저의 두 번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당은 명실상부하게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협동조합처럼 1인 1표, 또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사, 생활체육, 문화, 또 뭐 영화, 혹은 뭐 독서, 또 여러 가지 또 신재생 에너지, 햇빛 연금, 여러 가지 관심사에 따라서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을 당 안에 다양하게 만들고 그 조직들을 당이 다 수렴을 해서 당비를 거기에다가 재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민주당의 생활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그게 제가 주장하는 협동조합과 같은 그런 정당 구성을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정당이 마을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의사가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또 마을 총회처럼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전국 현안에 대한 토론도 하고 예를 들면 은평을 지역은 이번에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런 의견을 담았다라고 하는 걸 총론을 모아서 당에다가 제안을 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당과 당 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당의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편하자. 이렇게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직접민주주의와 디지털 민주주의를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를 수용할 수 있는 민주정당으로 이렇게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사실은 당대표가 시작할 때부터 당원들에게 제시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2주일에 한 번이 됐든 현안마다를 놓고 다양하게 토론이 일어났다면 사실 이런 논란이나 오해도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우리 당이 내란 정당 국민의힘과 치열하게 또 싸워야 됐고 지금도 사법 내란 세력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싸우면서 밭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우리 당의 시스템 속에서 녹아낼 수 있도록 당이 빛의 혁명의 내재적 수용을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한다라는 발표를 정확하게 해내고 그 속에서 1인 1표가 됐든 혹은 뭐 지방선거에 선출 규정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하고 당원과 공감을 이루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 TF단에서는 늦게나마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 모아서 100%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이러한 문제, 우리 민주당의 역사와 또 위대한 시민혁명을 만들어냈던 그 동력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앞으로 차근차근 더 발전된 민주당, 더 직접민주주의의 혁명의 그 씨앗이 잘 열물 수 있는 그런 민주당, 그리고 다시는 소수의 엘리트, 선출되지 않은 우리의 공복으로부터 전복당하지 않는 튼튼하고 살아 숨쉬는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그 기본 취지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우영 의원님께서 발제를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발제다 보니까 조금 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안내를 드렸는데 15분 내외로 한다고 시간을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토론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평당원 최고위원이시죠. 박지원 최고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여러 당원님들 그리고 이번 TF 위원님들과 또 지난 8월부터 당원주권정당 특위에서 활동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논의가 2023년도에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했던 혁신안의 맥락과 좀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은경 혁신위 때도 당원주권 강화 그리고 대의원제 개편에 대해서 의논했었고 1인 1표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당시도 그렇고 저도 얼마 전까지 평당원이었고 평당원이다 보니까 당 내에서 의원님들 사이에 어떤 논의가 뒤에서 이루어졌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겉에서 혁신안을 보기에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도 그 당시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을 많이 또 참고하고 검토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인 1표제 관련해서 쟁점이 된 사항을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1인 1표제를 해서 대의원제가 사실상 지도부 선출 과정에 폐지가 되면 그동안 보정받아왔던 전략지역이라고 하는 취약지역, 약세지역을 어떻게 배려해서 보완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사실상 차이가 없어지는데 이 대의원들의 권한이나 역할을 어떻게 다시 정립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취약지역 보완 문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 구성이 수도권이랑 호남을 합치면 75%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의원제가 폐지가 되고 나면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세 지역의 영향력이 더 줄어들어서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도로 수도권 호남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지난번 여러 차례 전당대회 결과를 보시고 실제로 한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에서 수도권과 호남에 당원의 쏠림 현상, 편중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도부가 구성되는 데 있어서 지역 대표성이 무너졌다. 이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었는지 한번 저도 묻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의원제를 통해서 약세 지역 표심이 지도부 선출에 이렇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결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진 적이 있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선출이 됐을 때 당대표가 강세 지역에서는 표를 강하게 받았는데 약세 지역에서는 별로 못 받아서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됐다든지 거꾸로 약세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선호되는 후보인데 수도권이나 호남에서 이 사람을 밀어주지 않아서 당대표 선출이 좌절됐다든지 혹시 그런 케이스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고 할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당원 투표 결과와 대의원 투표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거랑 지금 이야기하는 권역별로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걸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남이나 수도권이나 호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당선자를 만들어낸 사례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역의 약세 지역이 대의원의 그 표 가중치가 적어진다고 해서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출 결과가 뒤집어지는 결과가 현실에서는 실증적인 데이터는 없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정적인 이제 우려를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정해진 시간이 있고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맞습니까? 10분이요? 예. 아니 이 토론회의 정의가 뭡니까 성격이? 약세 지역을 1대1을 정해놓고 그거를 알려주게 무식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말씀 다 듣고 하시 말씀 중이니까 말씀 중이잖아요. 말씀 중이잖아요.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예. 예. 지금 정해진 토론자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끼어드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토론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께 기회 드립니다. 마지막에 플로어 토론 기회를 드릴 테니까, 플로어 토론 드릴 테니까 중간에 끼어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박지원 최고위원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세 지역에 대한 지역 대표성 보완을 그러면 대의원 투표 가중치로 꼭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있는데요. 이제 대표성 보완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일단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도부 최고위원이나 이런 지도부 구성에 약세 지역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현재 규정상으로도 활용 가능한 규정은 있습니다. 우리 당헌의 26조 5항을 보면 지명직 최고위원의 경우에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수도권 당선자가 없으면 비수도권 인사를 우선 배려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만약에 이런 지역 안전장치가 불충분하다면 이제 비수도권을 범위를 조정해서 약세 지역으로 개정하든지 아니면 최고위원 선출 인원을 더 늘려서 약세 지역을 더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다른 걸 지적을 하고 싶은 점은 이 대표성 약세 지역의 대표성 보완은 지도부 구성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직 구성이나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당내 여러 가지 의사결정 기구 단위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마지막에 대의원제 역할 재정립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또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약세 지역에서 대의원 몇십 명 조직하는 것도 사실 당원 조직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취약 지역은 대의원제가 있어야 또 조직이 돌아간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활동이나 대외 활동을 당원에게 독려를 하려면 대의원이라는 일종의 직함도 필요했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약세 지역이라고 흔하게 칭하는 곳도 지역위원회마다 권리당원이 1000명 이상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이란 직함이 무슨 당근처럼 이렇게 인센티브로 존재했던 시기는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역위원장이 대의원을 모집을 하게 되면 대의원단이 사조직처럼 관리가 되고 오히려 실제 당원의 마음을 대표하지 못하는 그래서 당원 주권주의와 충돌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의원직을 미끼로 당원을 모은다라는 발상 자체는 좀 민주당의 현재나 미래랑은 맞지 않는 발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취약지역 당세 확장을 위한 배려의 필요성 그리고 전국 정당화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를 드리고요. 방법이 문제인데 이제 비례나 전략공천 같은 절차에서 전략지역에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아니면 당직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전략지역 쿼터를 더 강화한다든지 또 취약지역일수록 중앙당의 조직이나 예산이나 인력을 더 많이 지원하는 시스템적인 방식으로 배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에게는 사실 지금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번 당규 개정 내용에도 각급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전략지역의 당원을 10% 이상 포함하자라는 내용도 있고 중앙위원회에 전략지역 몫의 당원을 추가하자 이런 내용들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토론을 통해서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표의 등가성 원칙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의사결정 기구나 당직에 참여하는 문턱을 낮춰서 또는 인사나 재정 문제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취약지역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의원의 역할과 권한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나 당직자들을 정당의 간부, 엘리트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들이 대의기관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갑자기 당원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 이런 요구가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당원주권 정당이라는 것은 과거의 간부 중심 정당이 아니고 당원들이 더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가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원 역할이 확대가 되면서 1인 1표제가 추진이 되다 보니까 당원이랑 간부 사이에 이제 대의원이 중간에 껴있는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당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당원인 대의원들한테 권한이나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지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대의원 선출 방식에서의 민주적 정당성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법상 대의원이라는 대의기관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당원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당원들이 지역위원회마다 당원 총회를 거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대의원을 선출을 해야겠죠. 직선이 된 대의원이 당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선출직인 간부한테도 전달을 하고 또는 본인이 직접 간부로 진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당심이 위에 지도부까지 쭉 소통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당원 민주주의 구조라고 하는데 지금 현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몇 명의 당원들 추천을 받으면 지역위원장으로부터 대의원 임명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굉장히 잘 홍보해서 문자도 보내고 공고기간도 길게 주고 해서 대의원을 폭넓게 모집하시는 것도 있지만 뭐 공고기간을 굉장히 짧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위원장 측근만 사전에 정보를 알아서 아름아름 모집해가지고 신청해서 임명받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면 사실 대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의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되고 실제 당원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기능이 약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때 23년도에 김은경 혁신안에서 대의원제와 권리당원 투표를 1대1로 만들려면 당원들이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직선제를 하자 이렇게 동시에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들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의원들이 주요 당내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나 당무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를 할 수 있게 강제를 하자, 의무화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이 정도로 직접 선출될 정도로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졌다고 하면 이제 대의원 총회도 의무화시키고 가령 지역위원장 같은 간부한테 대의원들이 면담을 요청을 하면 무조건 면담에 응하도록 의무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에 대한 의견도 대의원들한테 상시적으로 묻고 투표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원래 대의민주주의가 이야기하는 그 수기를 통한 당심 수렴 역할을 대의원제가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당장 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게 논의가 완성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논의 불씨가 지펴진 만큼 우리가 만약에 대의원제를 유명무실하게 하지 않고 정말로 유지해서 내실화를 하려고 하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같이 후속 논의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박지원 최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토론자들의 토론을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줄여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윤종근 의원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 안성 국회의원 윤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짧게 발제하는 모범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제 주장부터 먼저 하고 논거를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상태에서 논의의 전제로 우리 지역에서 풀뿌리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당 설치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 그리고 대의원 권리당원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의원 가중치가 없는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라는 방향성에는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대의원의 역할과 대의원대의 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밝히고요. 둘째로 1인 1표를 현재 안대로 처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영남 등 박수 치지 마시고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영남 등 전략지역 가중치를 포함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2월 5일 중앙위원회 때까지 합의된 수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12월 5일까지 합의된 수정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12월 5일 날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룰만 처리하고 1인 1표를 포함한 당원당규 관련된 논의는 추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TF가 구성되어 있지만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TF의 법률 전문가들도 초대하고 해서 확대 개편해서 내년 1, 2월 중에 추가로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당원당규 전반 재개정 추진에 대해서 입장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5가지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당직자 출신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7, 8년 저는 당직자를 했고 원외위원장으로 한 15년 고생하다가 지난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남다른 제 일 같으니까요.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각자 주목하는 고민의 초점이 다르지만 제가 주목하는 초점은 딱 하나입니다. 영남 등 험지에서 당활동을 해왔던 분들이 효능감을 어떻게 증진실 거냐. 그분들의 소속감, 자긍심을 어떻게 하면 당이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 여기에 저는 모든 고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왔던 전국정당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우리 당의 중요한 전략 노선이었던 동진 확장 정책에 이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안건으로 제한된 1인 1표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당원 현황 분포를 제가 아는 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다 아시겠지만 인구수 대비 권리당원 비중이 수도권은 50대 40입니다. 인구 50%, 권리당원 비중 40%, 뭐 적절하죠. 그 다음에 호남 제주권이 인구는 10%인데 권리당원 비중이 35%입니다. 35%. 3.5배 과대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이 인구수 25%인데 당원 수는 제가 알기로는 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대구 경북은 인구가 10%인데 당원 비중은 2%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대1 편차가 생기죠. 부울경도 인구가 15만인데 당원이 7만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전당대회 기준입니다. 지금 요즘에 당원분들 많이 들어오신 기준이 아니고요. 24년도. 그리고 충청권은 딱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비중 10%에 당원, 권리당원 비중 10%. 강원도가 인구 비중 3%에 당원 비중 2%.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문제의식은 저는 영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 분들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호남에 3.5배 과대 대표되고 TK는 5분의 1로 과소 대표되고 부울경은 3분의 1 수준으로 과소 대표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전국정당 취지에 맞는 거냐. 이런 상태에서 1인 1표가 가는 것이. 이것이 과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동진 확장 정책을 추진해왔던 우리 당의 기본 전략 방침과 부합하는 거냐. 라는 데 있어서 저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인 1표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국회의원 선출할 때 인구 편차 2대1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인구 소멸 지역은 12만 5천이 아마 하한선일 거고요. 대도시는 2배인 26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도시 지역은 이게 1인 1표입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는? 어떤 지역은 투표 가중치가 2배 가까이 더 큰 겁니다. 농촌 지역 이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계적인 1인 1표를 관철해야 그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라는 거에 저는 동의가 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지원 최고께서 저도 마찬가지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권리당원의 집단지성을 저를 믿거든요. 직전에 있었던 전당대회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당대표 뽑을 때 또 대선 후보 뽑을 때 지역 권리당원 표가 큰 차이가 없어요. 본인 지역 고향이다 그러면 조금 한 5% 10% 더 나옵니다. 그렇지만 판세를 바꿀 만한 표의 쏠림 현상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권리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지원 최고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험지 이런 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유불리가 갈리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것을 영남 험지에서 그분들 제가 주말에도 경북 지역 당원교육 갔다 왔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더니 말을 못하고 부글부글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들 이름으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지역 이기주의 소리 들을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남에서 정말 독립운동을 하면 존경이라도 받지 영남에서 민주당 활동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이런 자괴감 속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결과도 달라지지 않는데 조금 더 가중치를 준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느냐. 그것이 우리 당이 전국정당으로 가는 어려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명직 최고를 한 명 임명하고 당직을 배려하고 각급 위원회에 배려한다. 이거로 하면 영남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상위랄까? 고관여층은 좀 보상을 받겠죠. 그러나 바닥에서 당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보상이 됩니까? 내 표, 내 한 표가 우리 민주당에서는 한 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 당원들이 인정해줘. 민주당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호남 당원들도 반대하지 않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려운 지역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을 배려하고 그 힘으로 전국정당으로 나가고 정권을 만들고 저는 우리 민주당이 그런 당으로 갔으면 좋겠고 충분히 합의 가능한 수정안으로 12월 5일 날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윤종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 사이에 몇 분 의원님들께서 또 오셔서 좀 소개를 잠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당의 대변인 맡고 계시는 권향엽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 당의 사무부총장 맡고 계시는 차지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서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네. 미리 양해를 구하고 조금 늦게 오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 토론자로 우리 부산 중구 영도구 부산 중구 영도구 위원장이신 박영미 위원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의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서 대의원 권리당원 표의 1대1 등가성 외에도 우리 당이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해 개선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의원 권리당원 1대1에 매몰되지 말고 수기를 통해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종합적으로 도입하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당원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서 지역당 또는 지구당 법제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등가성 문제는 2022년 원외위원장 협의회와 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처음 논의된 것인데 이때 함께 논의된 문제가 지구당의 부활이었습니다. 이후 대의원 권리당원은 60대 1에서 20대 1로 변경되었는데 지구당 부활은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구당을 먼저 부활시키고 대의원 권리당원을 1대1로 전환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오랜 지역주의 정치의 폐해로 권역별로 당원 수와 국회의원 수가 크게 차이 납니다. 보정장치 역할을 하던 대의원제가 60대 1에서 20대 1로 다시 1대1로 완전히 없애려면 당원 주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이 수기를 통해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다른 토론자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는 첫째와 둘째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당직과 공직 후보를 권리당원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당원 주권을 더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당직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함께 뽑고 있지만 지역위원장과 대의원은 뽑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현행 지역위원장은 중앙당 임명제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역위원장 중앙당 임명제를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선출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까 박지원 의원님께서 최고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대의원을 우리가 정당법에 대의원을 두게 돼 있잖아요. 대의원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60대 1에서 20대 1, 1대1로 바꾸는 것보다 우선 먼저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많은 정당에서도 대의원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예 대의원 100%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직접 민주주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직접 내 손으로 뽑고 싶고 당대표도 직접 내 손으로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당법 개정과 함께 또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율 조정하는 문제를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각급 공직 후보 선출이 당헌에서는 경선을 원칙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경선보다는 단수 공천, 전략 공천이 많습니다. 이번에 선거와 관련해서 개정안이 이 권리당원들에 의한
경선을 위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발전된 당원들의 주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직 후보 중에서 국회의원 후보인 총선 후보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에 따라서 2024년 총선 후보 선출에 있어서 지역에 따라 국회의원 후보의 70% 이상이 단수 또는 전략공천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같이 변화가 될 때 당원 주권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크게 둘째로 보면요. 시도당 산하 지역위원회가 아닌 지역당 또는 지구당으로 법제화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당직과 공직 후보를 지구당 또는 지역위원회 권리당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당원 주권 강화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직 및 공직 후보가 되려는 당원은 지구당에서 권리당원을 늘리고 권리당원과 함께 활동하는 데 노력을 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원 수가 늘어나게 되고 공직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당 법제화가 된다면 공간을 지역위원회, 지역당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위원회는 공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위 상무위 회의를 할 때나 또 상설위원회 동당연 모임을 할 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그나마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은 국회의원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법에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원외위원장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 부산을 비롯해서 몇 군데에서 검찰에 이 문제 때문에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더 활동을 하고 또 신입당원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하기 위해서는 지구당 또는 지역당으로 법제화해서 이 독자적인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구당이 되면 독자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지역 활동이 가능함으로써 우리가 지역 안에서 민주당의 당세를 늘릴 수 있고 당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위는 예산이 수반되는 독자적인 계획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시도당이 품위서를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가능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11월부터 어깨띠를 메고 지역을 다니며 민원을 듣습니다. 이렇게 어깨띠 제작 품위서를 올렸지만 시당에서 거부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시당에서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 돈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법에 바로 선관위에 고발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2025년 행복 나눔 봉사단을 만들어서 당비로 우리 지역위원회에 배정된 당비로 앞치마를 해서 여기다가 더불어민주당 행복나눔 봉사단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거의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현수막을 걸거나 문자로 당원들에게 문자 보내는 거 이거 외에는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당원들 초청 강사를 해서 할 수 있지만 이 장소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국회의원들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전통이 그러한 지역은 그 구청 강당이라든지 주민센터를 빌려주는 곳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것들을 빌리지 못해서 당원 교육에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무감사를 받을 때도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교육과 간담회를 많이 했냐라고 하는데 그런 장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그런 점수에서 또 안 좋게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구당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많은 지방분권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전체적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왜 앞장서야 할 정당에서는 중앙집권이 굉장히 심하냐. 그래서 지역당을 법제화하고 지역위원장도 또 모든 후보들을 최종적으로는 당직 공직 후보들을 최종적으로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김우영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이 플랫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플랫폼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플랫폼이 선거를 위한 플랫폼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아까 대의원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내년에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또 깜깜이 선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플랫폼이 구성되지 않으면 기초단체장이랑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무적인 준비 부족으로 토론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냥 친목으로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영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토론자 중에서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영배 의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회의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논의하고 있는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당 모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의사결정을 누가 할 거냐, 그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권자가 어떤 사람들로, 어떤 자리들로 구성돼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가라고 하는 이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몇몇 간부들이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런 거를 간부정당이라고 부르고, 이 소위 이제 대중들, 그러니까 당원이 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당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로 이제 의사결정권자가 구성이 되면 대체로 대중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는 우리가 전국정당이나 이렇게 제대로 된 대중정당이 아닐 때도 있었거든요. 군부독재 탄압도 있었고, 또 민주당이 좀 여러 가지 위세가 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당원이 거의 200만, 300만이,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권리당원이 거의 100만 가깝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정말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고 이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될 그럴 정당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의사결정권자가 돼야 되느냐, 이 질문이 이제 우리한테 지금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구당 말씀도 많이 하죠. 전 굉장히 이제 지구당 사실은 부활을 위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워온 사람입니다. 제가 21대 그 재선이니까 21대 국회의원 되자마자 지난번에 5년 전에 제일 먼저 발의했던 게 지구당 부활법입니다. 정개특위 간사하면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그랬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의원 들어오자마자 또 발의해놨습니다. 지금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고 제가 제출해낸 법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정개특위 간사하면서 쟁점은 다 정리해놨습니다. 핵심은 결국 자기가 살아가는 동네에서 자기가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정당의 주인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 즉 지역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구청장, 시의원, 뭐 누구라도 그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당원들이 존재하는 곳, 그게 지구당이거든요. 당비도 내고.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 시스템이 법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저만 해도 지역위원장으로 낙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내려가서 대의원을 제가 만듭니다. 제가 임명해요. 그리고 그 대의원들이 저를 선출합니다. 법적으로. 그걸 선관위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정당법에 따라서 회의해서 형식적으로 제가 임명한 사람들이 저를 뽑아요. 그리고 제가 지역위원장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지역위원장을 합니다. 그 이외에 견제장치는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 정당의 현실입니다. 이걸 바꿔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우리 당도 문제고 사실 결정적으로 반대하는 거 국민의힘입니다. 물론 끝까지 반대해서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동네에서 내가 주인으로서 혹은 내가 정당의 주인으로 당비도 내고 다 당원 생활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생활에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주인 행세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고, 이참에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의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한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우리 대의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좋은 조건은 정말
온몸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온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로 당원들을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대의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걸 언제든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을 그럼 누가 할 거냐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거든요.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선악의 문제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누가 실제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게 할 거냐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옳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저도 이 할 말이 많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왕 1인 1표로 할 거면 세 가지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의사결정 정족수 조항을 신설해야 됩니다. 즉 우리 국회도 일반 안건은 50% 이상이 투표해야만 투표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결정이 돼요. 과반의 과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헌 같은 경우는 3분의 2의 절대 과반이 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결정 정족수 조항을 둬야만 나중에 이게 합헌적인 이 의사결정의 능력이 합헌적 능력이 확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첫 번째는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균형 보정 개수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결국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에 이렇게 1대 얼마라고 하는 걸 둘 거냐 말 거냐 고민이지, 우리 이제 소위 이제 전략지역 혹은 뭐 험지 혹은 우리 당세가 좀 취약한 곳에 의사결정 권한이나 의사결정의 참여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게 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도 누구나 어려운 지역이나 고생하는 지역에서 당원들께서 행사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은 존중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 보정 개수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지역균형 보정 개수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다만 이제 이게 기술적인 문제상 그럼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정 개수를 둘 거냐, 문제는 이제 TF가 꾸려져 있기 때문에 혹은 다른 과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당원들하고 논의해서 합리적 방안을 저는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구당 이 반드시 부활돼야 된다. 이번에 국회에서 꼭 지구당은 다른 것도 다 단독 처리하는데 왜 이건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꼭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당원들에게도 저는 교육의 의무, 봉사의 의무는 좀 줘가지고 정말 우리 권리당원들이 지역사회 주도적인 리더로서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고 가면서 자랑스럽게 그 지역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조건도 동시에 확보해 나가는 것도 나는 이 차제에 우리가 함께 논의해서 결론을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월 5일 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12월 5일 날 그러면 이미 회의를 거쳐서 소집을 해놨는데 당에서 이걸 되물릴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건들이 보완이 된다면 우리가 한번 권리당원의 시대를 열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 사이에 우리 최민희 의원님도 오셨네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플로어에 계시는 의원님들 발언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혹시 발언자 계세요? 의원님들은 우리끼리 회의할 때 발언을 들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럴까요? 당원들 발언, 자, 그런데 아니, 의원들은 우리끼리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은 우리 토론자의 말씀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뭐 꼭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언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지금부터는 플로어에 계신 우리 당원분들 의견을 듣는데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간략하게 요지만 발표를 해주시고, 또 지명을 받으시면은 어디에서 온 누구다, 이렇게 자기소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니까 한 분이 발언권을 독점하지 마시고, 네. 한 분이 한 2분 정도면 충분히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에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맨 앞에 계시는 우리 남성 당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2002년도부터 민주당 당원인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목적이 뭔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왜 이걸 지금 하고 계시는지 단순히 그냥 토론회를 열었다라는 요식 행위로 지금 느껴지고 있고요. 이 토론회는 진작에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저희가 한 게 투표입니까? 투표가 아닙니까? 여론조사입니까? 투표입니까? 자, 투표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 손 들어보시고요. 여론조사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잠깐만요. 우리 당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네,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투표인지 여론조사인지 조차 명확하게 대답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당원들이 분노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함께 했는지는 지금 앞에 네.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 질문을 하시든지 의원님들이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여기 달려온 이유는 민주적 정당성, 탈법적 행위, 지금 당 지도부가 그런 것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열이 받아서 온 겁니다. 1대1 투표가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따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 과정으로 가는 동안 벌어졌던 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표라고 했다가 투표 요건이 안 되니까 수렴 투표라는 처음 들어보는 말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저희 주민번호가 들어갔어요. 이게 과연 투표인지 투표가 아닌 건지 우리 도대체 무엇을 한 건지 그리고 잠깐만요, 당원님. 네. 그게 투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면 됩니까? 아니 첫 번째 지금 질문을 두 드리고 번째. 네, 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노하는 지점은 그겁니다. 혼자만 말씀을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2분 지났습니다. 분명히 네. 룰을 좀 지켜주세요. 네, 2분 안에. 예, 지켜주세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당원 주권 정당 실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려면 모든 절차는 민주적이고 정당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의원님 알 수 없는 이런 식의 진행 과정들 누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어디 70만 유력 당원을 앞에다 두고 단 한 달, 10월달 한 달 당기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이런 회계망측 짓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네. 네, 됐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예. 우리 당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남영희 위원장께서 손을 드셨는데 그 요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잠깐 말씀해 주세요. 네. 서서 할까요? 앉아서 할까요? 서서.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예, 저희는 지금 이게 여기 오신 당원도 그렇고 모두가 우리 당이 이재명 정부 성공 이후에 정권 재창출 이안까지 다들 걱정하는 그런 당원들이 모이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토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선 전제하고 조금 전에 질문해 주신 분 외에도 아까 토론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 77만 당원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표현하시는 당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의 당직자분들 그리고 당 지도부에 제가 부탁을 지난번 TF 때도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통계적으로 시각화되어 있는 당원의 수를 좀 보여달라. 당원들이 지금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새로 신규 입당한 숫자 그리고 이전의 숫자 그리고 전국 지표를 비교하게 되면 저희가 왜 이렇게 보정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설득력 있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당원들이 너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 당에서 좀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저기 우리 단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77만 유령 당원이라는 말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제 77만 유령 당원이라는 것이 처음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제가 유추해 보건대 호남 지역 얘기 들어보세요. 예, 호남 지역에 뭐 30만 명 정도 이상의 뭐 입당원서 등등등 해가지고 언론 보도가 난 것들을 다 취합해서 한 77만 유령 당원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종이 입당원서가 각 시도당에 이렇게 접수가 되면 실제로 그거를 이제 워낙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입력 작업을 거칩니다. 입력 작업을 할 때는 동일 주민번호, 그러니까 동일 이름, 동일 주소, 그다음에 주민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런 것들이 막 중복 여부를 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입당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입력 작업을 다 거치면 최종적으로 입력이 완료된 분이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종이 원서를 통해서 각 시도당에 입당되신 분들이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저희들이 그 통계를 쭉 뽑아 보니 제가 어제 제가 기자 간담회 할 때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권리행사 기준일을 지방선 기준을 8월 31일로 자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8월달, 7월달, 6월달,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증가세. 보통 한 달에 많을 때는 한 10,000명 정도 입당하고 탈당하고 하고 보통 한 4,5천 명씩 들락날락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의미 있는 통계가 되었던 게 한 6, 7, 8 석 달 정도에 한해서 한 60만 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종이로 들어간 그러니까 한 20몇만 명, 30만 명 약간 안 되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입당하신 분들에서 한 60만 명 정도가 늘었는데 이 수치는 2022년도 우리가 대선 지고 그 어려웠던 시기에도 그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치이기 때문에 77만 유령당원이라는 것이 사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신규로 입당한 한 60만 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은 이름, 그 다음에 동일 주소지로 4명 이상 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은 전화번호를 쓰는 사람, 같은 계좌번호를 쓰는 사람, 이렇게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44,000명을 걸러냈어요. 이렇게 걸러낸 걸 가지고 현재 콜센터를 중앙당에서 설치해가지고 3주에 걸쳐서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적인 당원 모집, 그리고 당적 이동, 그런 것들을 적발을 해서 현직 단체, 기초단체장입니다. 현직 기초단체장은 현재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절차 진행 중이고 나머지 2분에 대해서는 관련 도당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도당에서 파악한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논의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77만 명 유령당원은 이제 그만 좀 사실 실체가 없어 보이니까 이제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은 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건 좀 기후에 불과하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 그리고 우리 당의 권리 행사 기준은 1266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전에 입당을 해서 1년 동안 6번의 당비를 납부한 사람이 권리 행사를 할 수도 의결권이 있는 권리 행사는 이렇게 됩니다. 이 원칙은 바꾼 적이 없고 이번 당원 당규 개정안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까만 마스크 쓰신 여성분,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정잠바, 네, 말씀. 일단 유령당원이 지금 77만이 실체가 없는 그냥 루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를 한 당원이 110만 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10여만 명. 그런데 이번에 저희 전당원 투표라고 말은 했지만 전당원 투표가 아니었던, 여론조사도 아니고 전당원 투표도 아니었던 그 조사에서는 164만 명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전체 권리당원은 아니더라도 10월 한 달만 당비를 납부한 당원까지 합치면은 그 77만 유령당원이라는 말이 꼭 그렇게 실체가 없는 말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나요, 지금? 갑자기 그리고 또 2022년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님과 지금 정청래 당대표를 비교를 해서 2022년도에 갑자기 당원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를 여기에 갖다 붙이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대통령이 60%를 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40%.
39%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원이 갑자기 말씀을 늘어납니까? 차분하게- 말이 됩니까? 예. 말씀을 예, 차분하게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예, 말씀을 차분하게. 자, 제가 잠시만요. 지금 잠시만 들어주세요. 사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여기 계신 당원분들 저하고 이 같은 자리에서 토론합시다. 그러니까 유령 당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저하고 토론을 하시고요. 그렇게 합시다. 약속을 잡읍시다. 이따가 약속을 잡고 그거 저 유튜브로 생중계도 상관없습니다. 하시고 자, 유령 당원 문제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랑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저 뒤에 파란 잠바 입은 여성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포항시의 대의원 장현옥입니다. 일단 부안책 건의에 앞서서 지금 당원들은 한 달 이 불공정한 과정에 분노하는 것이지 1대1 찬반에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론적인 사항을 제발 프레임화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구당 부활은 이미 의원님들도 너무 원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써왔지만 말 안 하겠습니다. 또 저는 대구 경북에 한석도 없는 원외 지역구잖아요. 원외 지역구에서 저희가 제일 바라는 건 그러니까 뭐 무슨 최고위원이나 무슨 비례 안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 원외 지역구에서 바라는 거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님 때 이 당원들이 늘어난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님이 잘하시니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대구 경북의 문제도 기초의원님들부터 그 권역별 중선거구제를 통해서 그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으로 성과를 내고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서도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보여줘야 이게 당원이 느는 거지. 저 포항에서 3년 동안 욕 먹어가면서 그 당원 배가 운동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우리 믿어주세요가 다지면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정책을 내고 성과를 내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의원님들이에요. 일단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이 지금 보완책으로 권역별 선거구제를 꼭 좀 고민해봐 주셨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역별 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예,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지금 비례국 경북을 대표하고 있는 임미 의원님이 10년 동안 얘기하신 겁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확실한 그런 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우영 의원님이 지역 커뮤니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민주당에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협의체 제도가. 근데 이 협의체는 그러니까 시도당에서 이거 승인을 안 해줘요. 그리고 그 협의체가 그러니까 정치적 활동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대의원 커뮤니티 하나 만들자. 협의체랑 뭐가 다릅니까? 전혀 또 다른 협의체를 하나 만드는 것 뿐입니다. 취미 활동만 가능한. 네. 그리고 저희 일단 좀 나중에 생각나시면 하시는 걸로 하시죠, 뭐. 아니요, 마지막 발언만 할게요. 그리고 저희는 지역 토론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5월날 이렇게 날치기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는 게 저희는 전혀 납득도 안 되고요. 정말 공정한 과정과 당대표님이 약속하셨던 오픈 토론을 진행을 더 해주셔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쪽에. 대본 대안 좀 해주세요. 저 일하러 가야 돼요. 월요일날 이런 걸 잡고.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받았으니까 저 마이크 받았으니까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오혜지라고 합니다.
저는 1인 1표제에 일단 찬성을 하는데 저는 너무 많이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지역위원회에서 왕따예요. 저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이 뛰었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에 지역위원회에 제가 의견이 반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왕따를 당하니까 무엇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그래서 이런 1인 1표제에 저는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대의원 분들이 지역위원장에게 정말 열심히 막 이렇게 아부를 해야만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더라고요. 제가 대의원을 시켜달라고 해도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번 1인 1표제에 찬성을 하지만 이런 1인 1표제 같은 이런 중대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이런 절대 이거 짧은 시간으로 토론해서 절대 이거 안 돼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하시려 하세요. 당원들끼리 소통하시고 지도부와 당원들끼리 충분한 소통을 하시고 논의를 하시고 그 여론조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토론을 꾸준히 2주에 한 번씩을 하셔가지고 몇 달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진행시키셔야 돼요. 저도 찬성이에요. 저도 찬성인데 이 절차가 이 토론의 이 기간이 알겠습니다. 너무 짧았단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저는 민주당이 잘 되고 지방선거 승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쪽에 몇 분 더 말씀 듣죠. 저쪽 모자 쓰신 우리 예. 예, 뭐 일하러 가신다면서 빨리 네, 말씀하시고 가셔야죠. 예, 마이크 드리죠. 죄송합니다만 저 떨려갖고 앉아서 제가 써온 것 좀 읽을게. 딱 5분만 주세요. 저 읽으면 돼요. 저기 먼저 조승래 의원님 님은 당대표의 핵심적인 오른팔로서 표의 등가선 1인 1표 당원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본인입니다. 핵심 측근인 총장님이 토론 TF 단장을 맡으신 상황에서 1일 토론회와 2, 4일 회의를 거쳐 5일 중앙회에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토론회가 실질적인 의견 수렴 없이 이미 정해진 결론을 확인하는 사후 약방문식 형식적인 보여주기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공론회장을 확보를 위해서 TF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절실하며 조승래 총장님은 우려를 불속시킬 수 있도록 확실한 중립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 발언에 원래 네 번째에 있는 건데 아까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님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대로 읽을 테니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을 압도적으로 수로 자랑하는 전라도 지역에서 인사로서 이번 평당원 최고 콘테스트 1인 1표제의 가장 큰 수혜자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은 당내 득표 구조의 지역적 편중 우려를 낳습니다. 그렇기에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1대1로 당원당규 개정은 당원수 불균형으로 인해 어느 한 지역의 편파적인 여론이 당 전체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 원래 두 번째 발언은 저는 서울 강북구가 권리당원이자 전국대의원입니다. 작년 6월에 저는 직접 10분의 당원분들의 추천서를 제가 뛰어다니면서 받았고 저희 지역에선 제가 안 한다고 그래도 해요. 제가 탄핵 심판에서 죽순이로 깃발을 흔들고 광화문 광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권리당원 3년 8개월, 전국 대의원으로 17개월 제가 하면서 20대 1에 표의 등가성으로 표를 작년 8월 18일 당대표 이재명 대표님 할 때, 5월 4월 21일 대통령 선거할 때, 5월 8월 1일 임시당원대 3번 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하면 당대표 뽑는 2년에 한 번, 24개월에 한 번 하는 20대 1을 전국 대의원을 왜 악마화시키는 이런 편가르기식, 전 너무 분개하는 게, 거기다가 제가 전국 대의원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22년 3월에 당원이 됐을 때 많이 들리는 게 옛날에 전국 대의원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적폐적으로, 왜 그러냐면 뭐 돈 주기 뭐 이런 거 있으셨다며요. 제가 찾아보니까 역사가 1963년부터의 역사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폐를 다 이상한 거 알고 싶어서 제가 직접 나서서 전국대의원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전국대의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예로 드릴게요. 전국대의원 분들이 평당원님들, 권리당원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 많아요. 근데 전국대의원 제가 하면서 느낀 거, 자, 며칠 전에도 있었습니다. 11월 20일 날 서울시당에서 무슨 그 선언회 대회를 할 때도 각 지역에 최소 10명의 지역위원들 나와라. 서울시당 체육대회 할 때도 다
5명은 나와라 할 때 기본적으로 알리면서 빨리 다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대의원입니다. 그리고 22년과 24년 전국 대의원을 추천을 하고 바꾸면서 그 과정의 50% 이상은 똑똑하고 민주당의 잠깐만요. 나 됐다 떨려가지고 손가락도 떨리네. 예, 자, 이 정도 하시면 네, 아니요, 어떨까요? 선생님, 아니요, 죄송합니다. 더 있어요.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의견에 여러 개 해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읽겠습니다. 3번입니다. 마무리 쫙 일부러 읽어드릴게요. 지난 8월 1일 임시 전당원 대회 때 지금 당대표를 찍지 않은 전국 대의원은 53.09%입니다. 이는 현 당헌당 개정에 대한 신중론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나머지 46.91%가 지금 당대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반대 입장인 전국 대의원들은 다른 후보에게 가반의 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욱이 지난 11월 19일 진행된 의견 수렴의 저조한 투표율 16.82%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는 83.19%에 달한 대당수 당원이 투표에 불참하거나 개정에 반대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압도적인 당수의 침묵을 무시하고 현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정당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1인 1표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23년 8월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의 표 등가성을 1대20으로 조정한 결정은 1963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대의기관 역할을 숙고하여 지역 편중을 의뢰한 결과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이 결과를 SNS에 인용해 그때 이미 하기로 했다는 듯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 이후 2년 동안 아무도 논의를 촉발하는 어떤 분도 민주당 인사가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이제 와서 당대표 공약으로 일방적 추진하는 것은 비민주적입니다. 23년 그때 20대 1로 끝났으니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열린 토론을 이어가며 의견 조율로 제대로 된 전국대의원의 뜻과 의미를 살린 활동을 활성화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난 8월 전당원 대회에서 53.09%의 전국대의원이 개정 반대 성향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는 현행 개정에 대한 심각한 반증입니다. 11월 19일 의견 수렴이 16.8에 불과하는 사실은 83.19%의 개정을 거부하고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의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하시려면 지금부터 내년 8월까지 하시고 개정은 내년 8월 전당원 대회 이후에 하시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몇 분만 더 듣죠. 시간이 해서 한 2분만 더 드릴게요. 2분만. 요 앞에. 예, 안경 쓰신 분. 우리가 이게 1시 반에, 3시 반에는 마쳐야 되니까. 예. 네, 경청해 주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아까 77만 당원이 실체가 없다고 하셨는데,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8월 18일, 19일경에 전남에 30만 명, 전북에 35만 명, 하루 만에 그렇게 들어온 게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당원 증가랑 비교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당대표랑 정청래 당대표를 비교하는 게 너무 뻔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 방해하려고 내란 종식도 안 하고 이재명 대통령 이미지 훼손하고 있는 거 우리가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러는 상황에서 뻔뻔하게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랑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 아직 안 했어요. 잠시만요. 네. 예, 잠시만요. 제가 그래서 말 자르지 마요. 아니, 아직 말 안 끝났고요. 잠시만요. 말 안 끝났어요. 예, 그럼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말 안 끝났다고요. 네. 그리고 이 77만이라는 수는 지금 국민의힘 정당 해산시킨다고 하는데 신천지랑 통일교에서 각각 들어온 거 기사마다 수치가 다 달라요. 근데 제일 큰 걸로 잡아도 20만 명이에요. 20만 명으로 지금 국힘 정당 해산 근거를 잡는단 말이에요. 국힘 내란 정당 해산시킨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거면 77만부터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게 이러저러한 기사를 인용해서 77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22년도와 비교한 것은 뭐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때는 22년도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시고 대표가 되기 전에 그 과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시는 것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오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77만 명이 실체가 없다라는 거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체가 없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저 안경 쓰신 분, 예. 예. 제가 질문 드릴 거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전제로 할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이번에 당원 당규 개정안의 논리적 토대로 삼으려고 했던 의사 수렴 투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당규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전에 박주현 의원님 또 얘기하실 때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되는 것이 우리 박주현 최고위원님이 당선이 되신 건데 그때 당시에도 그 절차는 당규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규에 있지 않은 걸 갖고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시면서 실제로 투표율은 12.1% 나왔었어요. 12.1%가 뽑은 최고위원이 저기 앉아 계셔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미 밀어붙이기 한 결과로 또 진행을 또 할 거라고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제도 개선 토론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미뤄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중앙위원회 의결을 미루지 않는다고 하면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요 3일 내에서 4일 날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거기서 중앙위원회 의결하는 걸 중단하라라는 그런 결정이 나온다면 폐기하실 겁니까? 이번 개정안은? 예. 지금 우리 당원에는 전당원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전당원 투표가 당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하도록 돼 있고, 그거는 이미 당원 단계 보장돼 있는 절차들을 활용해서 평당원 최고위원도 선출한 것이고, 이번에 의견을 듣기 위한 것도 진행을 한 것인데, 자 거기에 말씀을 들어보세요. 의결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지금 권리당원들의 투표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당원에 어떻게 돼 있냐면,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출투표는 의결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합당, 해산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당을 문을 닫거나 누구랑 어디랑 합당을 할 때 합당과 해산에 관련된 것은 전당원 투표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의결권이, 그렇습니다. 자, 의결권은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같은 특별 당규를 제정할 때는 의결권 있는 투표를 하도록 돼 있어요. 나머지는 의결권이 없는 투표들이어서 만약에 이번에 그게 의결권 있는 투표를 진행했다면 그것 자체가 당원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는 의견 조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하여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이 정도 하시죠. 이제 이 정도 하시죠. 네, 이 정도 하시고 대충 우리 당원님들이 생각하는 요지는 다 나온 것 같아요. 다 나온 것 같아서 지금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일정들이 다 바쁘고 원래 예정된 시각을 한번 지켜주시죠. 네. 그러면 우리 조승래 단장께서 마무리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좀 앉아주시고요. 제가 아까 약속드린 것처럼 여러분께서 그러면 그러니까 77만 명, 예? 아니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제스처를 하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77만 명 유령 당원에 대해서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의구심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이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당에 이렇게 질문하실 것들이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내일이든 언제든 시간을 잡아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할 테니까요. 혹시 오늘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미진한 것들이 있으면은 한 번 더 대화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혹시 여기 대표자가 계시면 한번 대화를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해는 정말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유령당원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이 절차에 대해서 당원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민주당원으로서 서로 좀 질서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여기. 이렇게 오셔서 의견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님들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 나눌 분들이 혹시 계시면은 끝난 다음에 대화를 나누시도록 하죠. 네, 오늘 토론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네.